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이던스 진태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한국가이던스의 학습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이 검사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누가 잘할까? 이 성적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흔히들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적성이 필요하다, 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재능과 적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우리가 재능과 적성의 이유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나는 재능 없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적성이 아니어서 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냐면 이런 것은 선천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까? 물론 재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능과 적성이 없더라도 또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공부를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성적의 원인을 재능과 적성과 지능으로만 치부하면은 우리는 노력해야 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내가 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적성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입시를 위한 또 취업을 위한 이런 공부에서는 각자 필요한 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아예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면 학습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들을 또 취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죠. 내가 하루에 3시간 했으면 하루에 4시간 했을 때보다 5시간 했을 때보다는 안 나오죠. 보통은 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다 이런 말 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노력에 대한 모든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공부는 다른 영역보다 그나마 노력한 만큼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그나마 그래도 쉬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은 나올 수 있고 내가 과거에 공부를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안 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먼저는 이 노력이 성적을 결정짓는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통계는 그 진학사에서 최근에 고1 때 중위권 하위권이었는데 고3 때 상위권으로 성적이 상승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공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압도적 1위가 내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를 했다. 이 학생들이 하위권이었는데 상위권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지능을 바꾼 게 아니라 재능을 바꾼 게 아니라 적성을 바꾼 게 아니라 머리를 열어서 뇌를 바꿔 낀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마음만 바뀌었었다는 거죠. 내 꿈과 목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적을 부쩍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학생이라면 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도 일부 있었죠. 그러면 왜 그 전에도 학생이었는데 그 전에는 중위권이고 하위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학생이라는 자신의 어떤 본분에 집중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6% 정도는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효자, 일부분의 효자가 또 있었고 2% 공부 자체가 재미있었다. 갑자기 공부에 흥미가 막 생겨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에게 참 공부에 대해서 많이 강요하긴 하지만 강요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학생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할 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적은 노력에 의해서 나온다. 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노력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면,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이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수연 학생은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대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집중하진 않았던 그런 학생,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담임선생님은 날 기억하겠지만 교과 선생님들은 나를 잘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평범했던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범죄 드라마를 보면서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노력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갔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경찰은 운동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다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 멘토에게 듣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은 운동이 아닌 성적이 중요하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학생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맨날 매일같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다가 이 성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경찰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 경찰이 되려면 일단 성적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의 왕도에 나올 만큼 최상위권의 학습자가 된 거죠. 이 학생의 지능과 재능과 적성을 바꾼 게 아니라 그랬죠. 동기,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만 부여되니까 학생의 성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보희 학생은 배우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3 때 거의 전교 꼴찌 수준의 학습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3 겨울방학 때 이 학생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번개를 맞고 나니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배우가 꿈인 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제안을 해요.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너가 배우가 하고 싶거든. 명문대를 진학하거라. 명문대를 진학한다면 내가 너 배우가 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배우란 꿈이 이루기 어려운 꿈이잖아요. 이 학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일단은 배우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도끼를 품고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자기가 미처 하지 못했던 교과목들의 기초 수준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고1 때도 정말 도끼 품고 공부를 하다가 한 160등 정도를 합니다. 중위권 정도로 올라와요. 하지만 그 성적으로 명문대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지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금 열심히 하다 보니 고2 때 전교 3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거든요.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재능과 적성을 바꾼 게 아니라 공부가 인생에서 왜 필요한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너무나 쉽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단정짓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잘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전교 꼴찌를 했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살아왔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다시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은 노력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력만 갖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다른 성과를 내고요. 우리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나랑 같이 논 친구가 나보다 갑자기 월등한 성적을 받아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는 이 노력을 더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랑 같이 신나게 놀다가 헤어져서 비슷하게 공부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적은 잠을 자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같은 학습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학습량을 투자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아, 그것은 정말 타고난 재능과 적성과 지능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야, 나는 노력해도 안 되네.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또 스스로를 재능 없고 적성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돼버리는,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을 투입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때는 뭘 돌아봐야 할까요? 내 성적이 안 나오면 일단 노력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성적을 기대하는 거는 양심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왜 노력하지 못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찾고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때로는 더 속상한 게 내 성적이 내가 노력 안 해서 안 나온 거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때 때로는 더 좌절하거든요. 더 속상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나의 학습 전략, 공부법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현정 씨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교 1등 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학생은 엄청난 학습량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근데 성적이 중위권이야. 학습량만 보면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중위권이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스스로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공부법에 대한 기사를 잘라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당시 기사가 고승덕 변호사가 과거에 정말 그 어려운 시험이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 시험을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당시에 있었을 때 3개의 시험을 20대 때 합격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뭐 5년, 7년 공부해서 고시 1개만 합격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고시를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3개의 시험을 합격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이제 되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공부한 공부법이 7회독 공부법이에요. 이 7회독 공부법은 야마구치 마유의 7회독 공부법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학습법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책을 7번 읽는다는 거예요. 한 책을. 근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회독 순서 때마다 어떻게 읽어가는지는 뭐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이해되지 못해도 넘어가고 뭐 속독하듯이 읽고 뭐 이런 거, 중간에 읽을 때는 뭐 정독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항상 노력하는 거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그래서 10회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나는 성적이 안 나온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회독을 했더니 전교 1등을 한 거죠. 자, 이분이 그래요. 노력의 양은 항상 많았는데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법을 바꿨더니 성적이 촥 오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학습 전략, 공부법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원인을 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공부머리가 아닌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학습 전략을 돌아보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노력한 거 대비 성적이 안 나온다면 학습 전략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은 강의를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5%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읽었을 때는 10% 기억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과 귀를 동시에 사용해서 시청각 수업을 들으면은 20%. 자, 귀로 듣기만 했을 때보다 눈으로 보면 2배 향상.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으면서 보면 또 2배 향상.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설명을 해보면 90% 향상. 이렇게 학습법에 따라 이 몇 배예요? 10배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능에서의 기억력의 능력은 다양할 거예요. 한 개인이 뭐 누구보다 기억력이 뭐 2배 이상 뛰어나다, 이런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조금 뛰어난 거지 단순히 기억력만 가지고 뭐 2배, 3배, 뭐 10배의 학습 효과의 차이는 어려워요. 그리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비슷비슷합니다. 대단히 떨어지고 대단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 이 기억력으로 인한 학습 효과의 차이는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방법에 따른 학습 효율성의 차이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 더 효과적인 전략은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학습 효과와 효율을 개선시켜 나가야죠. 그럴 때 우리는 성적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은 뭘로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노력을 돌아봐야 되겠죠. 학습량이 안 나오는데 뭐 공부법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노력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전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노력과 전략을 돌아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다 보면 성적은 나오게 돼 있다. 내가 충분한 노력과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정말 이랬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성적이 나옵니다. 단순한 슬럼프 아니면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해서 당장 열매가 안 맺은 거지. 어릴 때부터 꾸준한 노력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했다면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오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고 정말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결과가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효과적인 전략을 쓰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자연재해와 같은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돌아보고 개선할 때 성적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돌아보는 게 좀 막연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학습 검사를 시켜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무엇이 문제였나? 공부가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건강검진과 같은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진단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안 좋고 뭔가 불편했을 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증상과 또 불편한 면들을 괜찮다고 꾸며서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정확하게 얘기할 때 진단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검사할 때 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 검사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 검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안내해 주면은 좋은 진단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습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총 4가지의 검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검사명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학습 유형 검사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 학습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 동기 유형 검사고요. 네 번째는 학습 흥미 검사입니다. 우리 성적은 노력과 전략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검사는 종합 검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노력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노력이 안 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효과와 효율은 문제가 없는지 전략도 측정해보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유형 검사는 전략을 측정하긴 하지만 노력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요인들이 노력과 관련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위주로, 물론 노력도 측정하지만 전략을 위주로 학생의 학습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 자기조절학습 검사가 추천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학습 습관까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며 수업 태도는 어떻게 하는지 부터 효과적인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SLT 검사를 학생에게 시키는 게 추천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 검사는 뭐냐? 노력에 대한 이유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서 두 개도 이 노력에 대한 원인을 찾는, 학습량이 안 나오는 이유를 찾는 검사였는데 아래 두 개도 왜 또 노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측정한 게 이 검사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학습 동기 유형 검사와 학습 흥미 검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검사까지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 노력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모든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이유는 이 4개 검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이제 학생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다 시켜도 의미가 있고요. 일부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학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 개 검사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일단 추천이 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유형 검사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검사에 없는 학생들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좀 정밀 검사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SLT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검사들로 부족했을 때 이 두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표 하나씩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검사명을 검색했을 때 해석 영상이 있어요. 그 해석 영상을 보면은 각 개별 검사에 대한 이해는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짤막하게 검사의 목적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항상 심리검사에 보면 요게 핵심입니다. 측정된 모든 요인들이 한눈에 보이는 종합 프로파일. 자, 제가 일단 요 검사를 이렇게 요약해보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을 여기서 측정을 했고요. 여기가 노력이 잘 되냐 안 되냐, 학습량을 결정짓는 요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자신감이 떨어져서 노력할 수 없다든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아서 뭐 노력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전략은 학습 기술을 별로 안 쓰고 있어서 효과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SLT도 비슷합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뭐 검사명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설명은 있어요. 간단하게 또 요약해보자면 여기 학습자 특성이 이 친구가 학습량이 안 나오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학습 전략 점수가 이 친구의 학습의 효과와 효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량이 안 나오는 이유 더 디테일하게 측정해보기 위해서 학습 동기 유형 검사. 자, 이거는 종합 프로파일이 이겁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표 지향 수준을 보면 학습 지향이 높아야 되는데 낮아서 공부를 안 하고, 과시 지향이나 회피 지향이 뭐 높아서 공부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거나 낮아서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이제 원인이 되겠어요. 그 하위 요인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서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검사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이러저러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동기 수준이 어떻게 형성됐냐. 적어도 이 목표 지향 이론 안에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과정 중심적이었냐, 아니면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부적응적 양육 환경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냐, 이것을 추가적으로 찾는 검사가 MST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TS 검사. 이 검사는 더 간단해요. 학습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학습 흥미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 겁니다. 어떤 영역들로요? 과목 중심적으로. 교과별로 이 학생의 학습 흥미가 어떠한지.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었습니까? 보통 그 흥미 있는 과목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목을 잘해서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량에 영향을 주는 학습 흥미를 측정하는데, 학습 흥미는 뭐 총점, 점수 뭐 한 개로도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별로 흥미가 어떠한지
이걸 이제 먼저 측정을 해본 거고, 자, 두 번째는 학습 유형별 흥미입니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친구는 흥미가 가냐.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이 친구의 흥미를 끄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학습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학습 흥미를 측정, 교과별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측정해본다. 공부 스타일도 한번 알아본다가 ITS 학습 흥미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가이던스에 있는 학습 검사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안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 보시고 학생들이 더욱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가는데 이 검사들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